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왜 주식 투자가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뉴스에 언급되는 세계 정상 5명들만 봐도 왜 우리가 지금 힘든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절이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준할 정도로 정상들 중에서도 빌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발톱을 감췄던 빌런들이 깨어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지율 문제도 있어서 이들의 행동은 더 이해가 되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빌런들의 상황을 하나씩 이해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푸틴의 한눈판 사이에 중국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금요일 증시 쇼크 원인이 중국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은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이에요. 중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8배 정도 벌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해안 도시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농촌 GDP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요소가 커요. 선진국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의 저렴한 임금을 활용해서 자본가들이 부를 늘려갔었잖아요. 중국도 농민공의 낮은 인건비로 자본가들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고성장으로 실적을 내고 갈등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GDP가 필요했던 거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 주면은 GDP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 부동산과 GDP가 맞물린 상황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GDP도 크게 하락하는 구조다. 이게 딜레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후커우 제도라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호적 제도. 부모의 호적을 물려받고 거주의 자유에 제한을 받습니다. 부모가 도시 호적이면 자녀도 도시 호적, 농민이면 농민 호적을 물려주는데 일종의 계급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건 가능한데 후커우에 따라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농민이 도시로 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의료, 주택, 교육같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혼자 도시로 와가지고 고향에다 송금을 보내주는 형식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농민공들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시 호적을 얻는 거예요. 중국의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농민공이 집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집을 샀을 때 도시 호적이 나오죠. 그럼 자녀도 이제 도시 호적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종의 신분 상승으로 지방 도시의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라는 거죠. 그럼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떠받치는 구조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이제 동부 도시들은 최상위 계급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아파트는 투기 수단입니다. 내륙 지방 도시의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대체 저기 사람이 왜 산다고 짓는 거야 이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농민공들이 현실적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무지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중국 건설사는 지금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신분을 파는 거다.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을 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평생 번 돈을 갖다가 건설사한테 갖다 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럼 지방정부는 건설사한테 땅을 팔아서 또 이윤을 남깁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떠안게 만들었었죠. 중국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에서는 해안도시, 내륙도시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더 지어지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아파트가 또 입주가 되면 가전제품을 사야 되니까 경기 민감제도 잘 팔립니다. 중국 경기가 부동산 베이스로 해서 한번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고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버블의 선순환이 도는 구조가 최근까지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헝다 사태 이후로 버블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모든 산업이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은요, 정책이랑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렴한 이자로 대출 한도를 넉넉히 해주는 정책, 여기에 도시 호적까지 풀어준다고 하면 중국의 부동산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농민공들의 소득이 낮으니까 집을 살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만큼 은행들이 돈 빌려줄 곳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은 건설주랑 은행주가 다수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많이 발달한 중국인데요. 이거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수출이 잘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좋을 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부동산이 죽으면은 모든 산업이 다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은 부동산 개발이 한창이니까 보통 건설주랑 은행주가 성장주예요. 신흥국 중에서 제조업 기술이 또 뛰어난 국가들이 있어요.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거나 가전을 수출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진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국민소득이 한 단계 더 올라가거든요. 그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라던가 IT 업종에 규모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국민소득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투자자가 봤을 때는 건설은행의 영향이 더 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이 좀처럼 부양책에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중국발 리먼 사태가 오는 게 아닌가. 항생 부동산 인덱스를 보면요, 한 달 동안 13%가 빠졌어요. 1년 동안 60%가 빠졌습니다. 헝다 이후로 망하는 시기만 늦춰졌을 뿐이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분양도 아니고 짓다가 만 집이 200만 채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돈을 돌려막고 있다는 거예요. 분양해서 지금 완공되는 데다 돈을 쓰고, 분양한 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거 분양해서 돈을 땡겨와서 하는 상태. 한마디로 건설 자재비도 지금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유동자금이 없는 좀비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대출이 우리 돈으로 치면은 1경 정도예요. 그 중에서 부실 부동산 대출이 3,000조입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못 살리면은 건설사, 은행 줄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받은 개인들도 연쇄 파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충격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 증시에 쇼크를 줄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증시가 트리거 없이 반등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트리거가 나올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이라던가 유럽도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세계 국가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으로 분위기를 살려서 분양이 활발해지고 건설사들 분양이 늘어나고 돈이 다시 돌면은 또 몇 년간은 중국 호황이 유지될 겁니다. 물론 폭탄은 더 커지는 거죠. 집값은 지금보다 더 오르고 집을 사줄 농민공의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멈춥니다. 나중에는 하락을 하겠죠. 그때 부동산 문제가 더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폭탄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우리의 양도세와 같은 개인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어요. 첫 모기지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양을 유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택도 없고 더 큰 부양책을 써야 돼요.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공포,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 지속될 거라는 두려움이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정도 가지고는 부동산으로 불이 붙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하루하루 다급한 상황이라서 시간의 여유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국 부동산의 핵심은 이제 지방정부 융자기구라고 불리는 LGFV라는 게 있어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인데요. LGFV가 채권을 발행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건설 사업을 벌여요. 그런데 건설로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자는 계속 나가고 원금 상환 압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랑 중앙정부의 손을 벌려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죠. 채무불이행 LGFV가 7월 말에는 지금 27곳이었었고 8월 말에는 43곳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도와주면은 이번 부동산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시진핑 사면임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이 너무 커서 손을 못 대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이유라고 하면은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올해 수십 개 도시에서 하락한 부동산 가격만 20% 가까이 됩니다. 농민공들이나 투기로사들인 부자들이나 대부분 대출을 동원해서 샀거든요. 가격이 20% 하락하면은 대출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들을 팔아야 돼요. 5년 동안 해외에 투기하듯이 중국인들이 사놓은 부동산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팔아서 본국에 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서울 부동산도 중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본국에서 대출이 잘 나오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면은 취득세라던가 양도세를 한국에 안 냅니다. 이런 매물들을 전 세계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 투자했던 주식들도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리바바 자회사인 엔트그룹이 카카오페이 지분을 34% 보유하고 있는데, 보호예수 기간이 딱 이제 해제가 됐어요. 이 물량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금요일날 주가가 14%나 빠졌습니다. 1년 전에 24만원 했던 주식이었는데 유독 많이 하락을 했죠. 테슬라 주가도 요새 하락이 좀 셌거든요. 3분기 생산량 대비 인도량이 2만 대가 차이가 나면서 월가에서 혹시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분기에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했던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아리 같은 경우도 8월 대비 20% 정도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전기차 관련주가 많은 국내 증시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사면임을 확정지을 당대회가 이제 10월 16일에 있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은 부동산 부양책을 강하게 갈지 아니면은 그동안 어찌저찌 막고 있었던 부실을 그냥 터트려 버릴지 결국 중국 정부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회 이후에 중국 정책을 보면서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